설탕 대용품이면서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 감미료 중에 아스파탐, 실제로 설탕하고 열량은 똑같은데 동일량에서 설탕보다 약 200배 강한 강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같은 맛을 내면 약 200분의 1의 열량만으로도 충분히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혈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스파탐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스파탐은 현재 가공식품에서 가장 많이 첨가되고 있는 인공감미료로서 페니랄라닌 50%와 아스파르탄 40%, 메탄올 10%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이 메탄올 10%를 꼭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에서는 1985년부터 식품 첨가제로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아스파탐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스파탐은 1965년 화학자인 제임스 슐러터가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 항궤양성 심장약물을 개발하던 중 우연히 발견 후 1966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아서 식품 첨가제로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이 돼서 9년 후인 1975년에는 다시 FDA 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 취소된 것을 1980년 FDA 재승인 심사를 거쳐서 다시 또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1981년 고 전 레이건 대통령이 이끌던 행정부가 FDA 국장을 경질한 후 1981년 승인이 나고 1980년에는 음료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고 그 이후에 1985년 3월 21일 아스파탐이 식품 첨가제로 FDA 승인을 받아서 모든 가공식품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이 섭취해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페니날라닌과 아스파라트산, 메탄올로 유리가 됩니다. 이 메탄올은 다시 포르말데히드로 변합니다. 이 포르말데히드의 독극성 발암물질은 뇌종양을 일으키거나 망막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고 간, 종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니날라닌과 아스파라트산은 혈류를 타고 뇌의 혈관을 통해서 뇌의 특정 부위의 세포에 축적되어서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뇌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경학자 블레이독 박사는 아스파탐과 MSG를 흥분독사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런데 아스파탐에서 유리된 페니날라닌, 아스파르트산은 인체의 호르몬과 효소와 단백질을 만드는 20가지 아미노산에 포함되고요. 특히 페니날라닌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은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여기서 궁금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흡수하는 페니날라닌과 아스파르트산, 그리고 아스파탐에서 유리되는 페니날라닌과 아스파르트산은 무엇이 다를까요? 화학 구조실은 같지만 인체에서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30% 정도는 위에서 분해되고 소장에서는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돼서 혈류를 타고 흐르다가 세포의 DNA 정보에 의해서 호르몬 또는 효소 또는 장기나 근육세포로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 합성한 화합물질은 소장에서 유리되어 혈류를 타고 인체 특정 부위에 축적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짓고 수렵도 하면서 당질, 지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들을 천연 추출물 형태로 흡수해 왔는데 최근에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인공합성 화합물질이 개발되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DNA에 제대로 사용되고 처리가 되는지는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 아스파탐 부작용에 따른 WHO 암연구소에서 단일한 화학 구조식을 가진 물질로서의 아스파탐은 아직까지 올바르게 우리 세포 내에서 DNA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점이 최근에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퍼서블이라고 하는 투비군으로 지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아스파탐의 부작용과 아스파탐이 암 발전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